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반기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지금 우리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LIG 투자증권의 최훈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결이 좀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디폴트 선언과 탈퇴 가능성 낮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6월달 다시 총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상되는 시점은 6월 17일로 보고 있는데 총선까지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져서 이런 불안감들이 6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득표 수와 그리고 의석 변화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확장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유로존의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는 네. 이미 그리스가 이미 자국 국채에 대해서 해외에 발행했던 채권에 대해서 이미 국채 교환 프로그램에 의해서 97%가 이미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컷 비율이 적용돼서 참여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해서 자국 국채가 지급 불능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 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흐름을 초래할 가능성은 정치적으로 낮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유로존을 이탈하게 되면 네. 그리스의 드라그마라는 환율 통화가 평가 하락이 급격하게 나타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내부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스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 대신 정치적 불확실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중순 총선까지는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노이즈로서 시장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LIG 투자증권에서 이 하반기 전망을 좀 내놨는데 일단은 2분기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3분기부터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이 랠리가 재개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가격 수준에서 레벨이 싸졌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지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현재 수준이 작년 12월 말 수준보다 소폭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즉 1월 달 초 정도의 가격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과 올해의 기업이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가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이걸 밸류에이션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트레일링 PBR이라는 게 그냥 1.2배 정도 수준까지 하락하는 예. 상황이고 포워드 PER로 말씀드리면은 8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비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이제 심리적인 측면하고 매크로 측면에서의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반영되기에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모멘텀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변수는 소매 판매의 전년 동월비나 아니면 소매 지출의 GDP에서 개인 소비 지출의 전년 동분기 대비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2분기 현재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 대신 저희들이 판단할 때 3분기에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는 싸진 주가를 선취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단기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 앞서서 이제 그리스 말씀도 드렸고 현재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의 문제가 여전히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짧게 매매하는 구간이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짧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니까 길게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시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 네. 지수 레벨로 본다면 전체 1880포인트 구간 전후가 트레일링 PBR로 한 1.2배 정도 수준했는데 장중으로 변동성에 의해서 이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2009년도 이후에 지수의 하단 레벨 즉 어떤 전체 글로벌 경제가 패닉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가정하면 예. 트레일링 PBR로 1.2배 정도 수준에서는 2009년도 11월 달에도 지지가 됐었고 2010년도 5월 달에도 지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2011년도 8월 달에도 트레일링 PBR 1.2배 구간에서는 하단 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으로는 그리고 주간으로는 좀 이탈할 수 있겠습니다만 월간으로 본다면 그 구간에서는 항상 가장 싼 구간이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그런 구간에 지금 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패닉으로 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패닉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또 도와줄 만한 것이 세계 각국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정책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유럽 쪽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의 이슈를 본다면은 현재 제도가 완성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로존에서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은행으로만 가 있고 이 돈이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풀리는 쪽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재정 긴축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유럽 경기가 2009년도하고 그리고 2011년도 후반과 2012년도 1분기에 이중 바닥 형성, 더블 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으로 본다면 2007년도 이후에 현재 6년 차의 고통스러운 구간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압박을 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열어둬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소득도 증가하고 이게 세금으로 연결돼서 부채도 갚는 그런 이상적이죠.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라든지 유로존에 있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인 또 시위라든지 폭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장으로 전환되는 흐름이고 전환돼야 되는 흐름이고 그게 이제 어제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에도 나온 게 바로 성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는 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성장 기금 조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도 측면에서 본다면 ECB의 권한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그래서 ECB가 유로존 국가들이 어려웠을 때 돈을 직접 주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히 피그스 국가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SM이 유럽의 그 금융안전기구로서 7월 달부터 출범을 하는데 네. ESM에 유로본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리고 ESM이 IMF처럼 직접적으로 피그스 국가들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아니면 유로존 어떤 국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자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제도 완비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돈이 안 돌고 있습니다. 돈이 안 그렇죠. 돌는 예. 과정에서 그리스가 장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특히 그리스 경우에는 단기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가 다시 만기 돌아가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만약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이상, 2년, 3년짜리 장기채를 발행해야만 합니다. 그걸 열어두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10년 사이클의 확장을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의 경향이 약해졌기 때문에 개인 소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세를 인하시켜주는 그런 정책이 7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 소비가 70%를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개인 소비의 스테디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6월달 FOMC에서 빠르면 6월달 FOMC에서 MBS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유럽, 중국, 미국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정책들이 나와준다면 또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문제가 좀 6월 말 정도 들어서 노이즈에 좀 그치게 된다면 시장에서 좀 잦아든다면은 시장이 좀 랠리를 하반기에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그렇다면 이 랠리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왜 랠리가 나오는지 예.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인 문제하고 심리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국내 경제나 그리고 그 글로벌력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즉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한국 입장은 수입 물가인데 이게 떨어지면서 보이지 않게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을 갖고 영향을 주면서 소매 판매로 개선되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3분기부터 특히 이제 북반구를 말씀드리면 신학기 수요가 서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학기 수요 모멘텀이 9월달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소득세 인하 정책이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구매력 개선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3Q에 소매 판매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인 이슈도 중요합니다만 네. 오히려 펀더멘털 측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서서히 우상향으로 반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레벨로 본다면 현재 국내의 개인 투자 자금들이 시장으로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가 변화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체감 경기는
2분기나 3분기에 좀 더 개선되는 흐름들은 이제 인지할 거고요. 그런 흐름들은 개인들이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내년에 형성될 것 같은데 예. 올해의 경우에는 개인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으로 본다면은 상단으로 본다면 2200에서 2250포인트 정도.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말씀드린다면 포워드 PBR로 보면 1.2배, PER로 말씀드리면 한 9.5배 정도. 그리고 하단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850에서 1879 정도 구간이면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 1.2배 정도 하단이기 때문에 네. 이 하단에서 다중 저점을 만들지 아니면 저점을 좀 더 높이면서 흐를지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3Q하고 4Q에서 본다면 이런 그 지수에 2200포인트를 겨냥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단기적으로는 짧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의 불확실성이 뭐 6월 총선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 메리트가 2분기하고 3분기에서 하단에 있으면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주 말에 미국에서 옵션 만기, 파생 상품 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생 상품 만기가 시사하는 점은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거에 어떤 변곡점이 과거에 보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네. 숏포지션, 즉 지수가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게 숏포지션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여건만 본다면 현재의 달러 인덱스가 82 수준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82 수준 돌파하려면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이런 문제가 더욱더 확대돼서 글로벌하게 디레버리징 우려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그 수준까지를 돌파하지 그러니까 82 수준을 돌파하지 않는 흐름이 이번 주에 달성이 된다면 시장이 하단을 형성할 걸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월 후반에 이후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어서 시장이 리바운딩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접근한다면 현재 한 가지 컨셉은 주가가 작년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진짜 배당 수익률이 4% 넘는 종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버퍼를 준다면 배당주들, 3%를 예. 넘는 종목과 이익 성장률이 꾸준한 종목 이런 종목들은 현재 채권 대비 매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비 판매에서 모멘텀이 정리를 있어서 해주시죠.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유통 서비스 업종 그리고 운송 서비스 업종들이 모멘텀을 받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현안을 좀 들어봤습니다. LIG 투자증권의 최운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